여러분 마트 장 보다가 황당한 일 겪어보셨나요? 어제 저녁에 국거리 사러 마트에 갔거든요. 한우 양지 세일이라기에 딱 하나 남은 걸 집었죠. 근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제 손목을 확 낚아채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 50대쯤 된 여자더군요.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손목을 낚아챈 이유를 알게 됩니다. 어머, 그거 내가 찜한 건데. 어디서 가로채? 이리 내놔. 다짜고짜 반말하면서 고기를 뺏으려고 들더라고요. 제가 먼저 집었다고 차분하게 설명을 했죠. 근데 이 아줌마가 제 카트를 발로 차더니 젊은 사람이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서 꼬박꼬박 주변 사람들 다 보는데 제 얼굴에 삿대질하며 공부 못해서 마트 나오지. 인성 보니 부모가 안 봐도 뻔해. 폐륜적인 막말까지 서슴없이 내뱉더라고요. 참으려 했는데 부모님 욕하는 건 못 참겠더군요. 제가 조용히 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방금 제 부모님 욕하신 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요. 녹음? 어디서 유튜버 흉내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때 마트 보안 요원이랑 매니저가 달려왔죠. 저는 끝까지 고기 안 줬고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조사실 가니까 그 아줌마 남편이라는 사람이 오더군요. 근데 제 얼굴을 보더니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어요. 알고 보니 저희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더군요. 아줌마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저는 절대 합의 안 한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사람 무시하며 사더니 이제 제값 치러야죠. 마트에서 고기 하나에 인성 바닥 다 드러낸 그분. 덕분에 어제 한우 국거리는 아주 시원하게 먹었답니다. 여러분이 겪은 역대급 마트 빌런 사연 댓글로 하나씩 풀어주세요. 오늘 사연도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관련 동영상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도로 위 공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 아버지는 은퇴 후 공익 제보를 하시거든요. 블랙박스로 신호 위반이나 불법 유턴을 신고하시죠. 사회 정의를 위한다며 나름 자부심도 있으셨어요.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사연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제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 터졌네요. 아버지가 여느 때처럼 깜빡이 없이 끼어든 고가의 외제차 한 대를 신고하려고 하셨나 봐요. 그걸 눈치챈 차주가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아버지 차를 가로막고 내려서 소리를 질러요. 야, 영감탱이 할 짓 없어. 너 때문에 과태료 얼마야? 문까지 발로 차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곤 아버지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밀쳐버렸답니다. 칠순 넘은 노인에게 어디서 그런 폐륜을 저러니. 마침 주변 행인이 찍은 영상이 제 손에 들어왔고 그 영상 속 가해자 얼굴 어디서 많이 본 놈이더군요. 알고 보니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 사장이네요. 돈 좀 벌었다고 아나무인 노인 무시하며 살았나 본데 제가 그 영상을 모든 커뮤니티에 공개해버렸죠. 노인 폭행하는 맛집 사장 하루 만에 난리가 났네요. 지금 그 가게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경찰 조사는 물론이고 불매운동까지 시작됐죠.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지만 사과 절대 안 받겠다 하세요. 사람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야죠. 요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갑질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누군가의 아버지가 당신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으니까요. 노인 상대로 도로 위 갑질하는 차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 의견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평생 아끼면서 자식들 키우고 남은 건 집 한 채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집이 가족을 갈라놓는 화근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사연이 이어집니다. 큰아들이 오더니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나 좀 살려줘. 사업이 너무 힘들어. 둘째까지 가세해 제 속을 긁었죠. 형만 아들이야? 우리 애들 학원비는? 나중에 주나 지금 주나 같잖아. 그 차가운 말들에 심장이 덜컥해요. 결국 집을 팔아 돈을 나눠줬더니 그 많던 자식들 발길이 뚝 끊겨요. 전화 한 통 없고 찾아오지도 않네요. 혼자 남은 방에서 천장만 보며 울었죠. 인생 참 허망하다 자책하며 살다가 몸까지 아파서 쓰러진 날이었죠. 그때 달려온 건 막내딸이었어요. 오빠들 돈 줄 때 자기 목 없다 해도 서운한 기색 없이 웃던 착한 아이죠.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 챙길게. 그 마른 손으로 내 발을 씻겨줘요. 딸네 집으로 가서 짐을 풀던 날에 사위가 웃으면서 손을 잡아주네요. 장모님 걱정 마요. 여기가 엄마 집이야. 그 따뜻한 한마디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는 딸이랑 나물도 다듬고 손주 녀석 재롱에 매일 웃고 살아요. 큰 돈은 없어도 마주 앉아 먹는 이 소박한 밥상이 진짜 행복이네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이 있나요? 가장 어두울 때 진짜 사랑이 보여요. 지나온 세월보다 남은 날이 소중하니 저처럼 이제라도 꼭 행복해지세요. 오늘의 사연도 공감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관련 동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결혼하고 7년 동안 명절에 친정 한 번을 제대로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집을 지켜야지 친정은 나중에 가라.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에 매번 발이 묶였거든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더 가관이었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 엄마 혼자 고생하는데 당신이 좀 참아주면 안 돼? 자기 효도를 왜 저한테 강요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올해는 친정 아버지가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이번만큼은 꼭 가야겠다고 남편에게 미리 말했죠. 그런데 명절 당일 아침에 시어머니가 제 차 키를 싱크대 깊숙한 곳에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어딜 가니? 손님들 오시는데 전이나 더 붙여라. 남편은 옆에서 사과 깎으며 모른 척 TV만 보더군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 길로 앞치마 벗어 던지고 택시 불러서 친정으로 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고함치고 남편이 전화로 욕을 퍼부었지만 전부 차단하고 아버지 곁에서 따뜻한 밥 한 끼 먹었죠. 연휴 끝나고 집에 오니 남편이 기세등등하게 당신 미쳤어? 이혼하고 싶어? 협박하듯 소리를 질러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 쓴 이혼 서류를 식탁에 던졌죠. 응, 나 미쳤어. 그래서 이혼해.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준비해.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숨긴 제 차키 찾는 과정에서 남편이 상간녀랑 호텔 간 결제 영수증을 발견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차키 숨긴 게 오히려 제 인생을 구한 꼴이죠. 지금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빌고 빌며 난리가 났지만 저는 절대 안 봐줍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집구석. 이제 그만 탈출하려고요. 여러분도 참고 살지 마세요. 착하게 살면 호구되고 독하게 살아야 나를 지킵니다. 명절에 친정 못 가게 하는 시댁. 요즘 세상에도 이런 집이 있다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사연이 정말 통쾌하셨다고 생각드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죠.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그게 제 노후의 전부이자 목숨이었죠. 아들놈은 결혼하며 제 발등을 찍더군요. 자세한 사연은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시작됩니다. 엄마 명의로 두면 종부세만 많이 나와. 미리 증여해 주시면 죽을 때까지 제가 효도하며 모실게요. 며느리도 옆에서 손까지 잡으며 간이라도 빼줄 듯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아들 이름이 찍히자 모든 게 변했습니다. 안방은 며느리가 차지해버렸고
저는 창고 같은 작은 방으로 밀려나고 말았죠. 어머니, 집안일은 이제 어머니가 하세요. 밥값은 하셔야죠. 며느리의 비아냥에 아들놈은 못 들은 척 고개만 숙이더군요. 심지어 손주놈까지 제 방에 들어와 냄새난다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죠. 결국 아들 부부는 저를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려 서류까지 뽑았더군요. 하지만 저는요, 그렇게 당하고만 일 바보가 아닙니다. 증여를 해줄 때 조용히 변호사를 만나 효도 계약서를 작성해 두었거든요.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할 시 증여는 무효가 된다는 특약 조항이었죠. 저는 그동안 받은 모멸감과 무시를 전부 녹음해 두었고 요양원 강제 입원 증거까지 챙겨서 법원에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계약 위반이니까 집 다시 내놔라. 법원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고 아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희가 잠시 미쳤나 봐요. 갈 곳 없으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단칼에 거절하고 그들을 집에서 강제 집행으로 끌어내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그들은 결국 월세집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자식은 믿는 게 아니라 법으로 묶는 거라는 말이 정말 맞더군요. 노후 자금 함부로 자식 주지 마세요.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있어야 끝까지 대접받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 복수가 시원한 해답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30년을 자식들 뒷바라지에 제 청춘을 다 바쳤죠. 어느 날 우연히 동창회에 나갔다가 옛 친구 재민 씨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사연이 이어집니다. 서로 배우자 잃고 외롭게 살던 터라 이야기꽃 피우며 금세 가까워졌죠. 함께 밥 먹고 영화 보고 밤늦도록 전화 통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가슴이 벅차요. 어머니, 혹시 재혼 생각하세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얘 무슨 소리니? 애써 아니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재민 씨를 향하고 있었죠. 용기 내어 자식들에게 재혼 이야기를 꺼내니 세상에 난리가 났어요. 큰아들은 펄펄 뛰고 딸은 늦은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며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더군요. 두 자식들의 말이 제 가슴에 못을 박았죠. 엄마, 혹시 재산 때문에 그래? 제 진심을 몰라주는 자식들 말에 울고 또 울었어요. 재민 씨에게도 미안해 만나지 말자고 했죠. 그날 재민 씨가 찾아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나 믿고 우리 같이 갑시다. 그 말에 용기가 생겨 자식들을 다시 불렀죠. 너희들 엄마 행복은 생각 안 하니? 아무리 설득해도 막무가내인 자식들. 결국 저와 재민 씨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자식들 없는 식장에 친구들만 축하해줬죠. 섭섭한 마음이야 왜 없겠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재민 씨와 함께하니 매일이 소풍 같아요. 함께 여행 다니고 손잡고 산책하고 소박한 반찬에 마주보며 웃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저를 찾지 않지만 저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 황혼 재혼, 여러분은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동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저는 강남 빌딩서 청소 일을 하며 외아들을 키웠죠. 아들이 결혼한다며 인사시킨 여자는 아주 부잣집 딸의 미모가 뛰어났죠. 저는 아들에게 누가 될까봐 제 직업을 숨기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놈이 예비 신부에게 명품 가방 사주러
제가 일하는 곳에 왔죠.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사연이 이어집니다. 저는 구석에서 바닥을 닦다가 아들 일행과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고 며느리는 저를 보더니 코를 막고 피하더군요. 아, 아줌마 길 막고 뭐 하시는 거예요? 마침 예비 며느리는 저를 못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자기 아는 분이야? 이 아줌마 왜 길을 안 비켜? 며느리의 비아냥의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서러워 화장실로 숨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상견례 날, 며느리 집안 사람들은 거만하게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날 청소복 대신 가장 비싼 정장을 입고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의자에서 떨어졌죠. 당신, 우리 매장에서 청소하던 아줌마잖아. 며느리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 며느리의 아버지는 제가 가진 건물의 세입자였죠. 회장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저는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 수준이 떨어진다고 했던가? 자네 같은 사람 내 며느리로 들릴 생각 전혀 없네.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저는 그 자리서 파혼을 선언하고 일어났습니다. 아들놈도 그날로 정신 차리라며 지원해주던 카드와 집을 전부 뺏었죠. 사람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보다 인품이 먼저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제 복수가 속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면 이제는 내 인생 살 줄 알았는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어느새 검은 머리보다 흰 머리가 더 무성한 낯선 노인네 한 명뿐이네요. 굽어버린 등과 마디마디 튀어나온 손가락. 이게 제가 살아온 성적표인가 봅니다. 평생 시장 바닥 차가운 시멘트 위에 앉아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동상 걸린 손마디가 터져서 피가 배어나와도 그저 우리 막내 아들 학원비 보낼 생각에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았죠.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사연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금지옥역 키운 우리 아들. 판사님 소리 들으며 번듯하게 성공하던 날, 저는 시장통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며 남몰래 화장실에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시장 일 그만해. 내가 매달 보낼 테니까 제발 집에서 좀 쉬어. 성공한 아들은 매달 넉넉한 돈을 보내왔지만 저는 이 낡은 좌판을 차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자식들을 지켜낸 유일한 전쟁터이자 훈장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정장을 빼입은 아들이 비린내 진동하는 제 좌판 앞으로 걸어오더군요.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 손을 숨기려는데 아들이 갑자기 그 축축한 바닥에 덥석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이 손목에 묶인 노란 고무줄, 이거 아직도 차고 계시면 어떡해요? 머리를 질끈 묶을 때 쓰던 낡은 고무줄이 아들 눈에는 못 박힌 듯 가슴 아팠나 봅니다. 아들은 제 거친 손을 자기 얼굴에 비비며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뭐해? 우리 엄마는 아직도 이 낡은 앞치마를 못 벗었는데 그날 아들은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난생 처음 입어보는 보드라운 코트와 반짝이는 구두.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이더군요. 엄마, 이제 남을 위한 밥상 말고 엄마 자신을 위한 맛있는 것만 드세요. 이제 제가 엄마의 앞치마가 되어드릴게요.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건 내 자식이 남들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굽은 등과 시린 손마디를 가슴으로 알아봐주는 그 마음 때문이라는 걸 70평생 살고 나서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식 걱정에 지친 몸 뉘지 못하고 계신가요?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부모입니다. 부모님께 미처 전하지 못한 가슴속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오늘만큼은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혹은 댓글로 사랑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가슴 뭉클한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부모님 일찍 여의고 10살 터울 친동생을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제 남편 또한 동생을 처제라며 끔찍이 아꼈고 우리 셋은 남부러울 것 없는 가족이었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자 비극이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그 비극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생의 자취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일기장엔 소름 끼치는 문구들이 가득 적혀 있었죠. 형부의 품이 따뜻하다. 언니만 없으면 우린 완벽한 부부가 될 텐데. 설마 했던 의심은 남편의 블랙박스 속 두 사람의 대화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기야, 언니 몰래 우리끼리 여행 가자. 남편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달콤한 사랑 고백이었죠. 금기된 선을 넘은 두 사람의 배신에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인 우리 집 건물과 남편의 사업 자금까지 모두 제 명의로 된 재산이라는 점을 이용해 철저하게 옥죄기 시작했죠. 먼저 남편에게는 거액의 투자 사기를 당한 것처럼 속여서 남은 재산을 모두 제 비상금 계좌로 옮기게 교묘히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는 유학 비용이라며 속여 강제로 출국을 시킨 뒤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고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 현지서 고립시켰죠. 마지막으로 남편에겐 동생과의 불륜 영상과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자식 같은 동생이랑 그 짓을 하고 싶니?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이미 그의 모든 사회적 명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였죠. 동생은 타국에서 돈 한 푼 없이 버려진 채 절규했고 남편은 알거지가 되어 가족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며 쫓겨났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법이라는 걸 깨달았죠. 배신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 처절한 복수가 가슴을 뚫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취업 준비 3년 차. 이제는 고향집 부모님께 전화 한 통 거는 것조차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졌어. 편의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합격 발표 화면을 확인하던 날 고향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커다란 택배 박스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박스 안에는 아버지가 직접 농사지은 쌀과 투박하게 눌러 담은 밑반찬들, 그리고 맨 밑바닥에는 아버지가 수십 년간 써오신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보내셨지? 의아한 마음으로 다이어리를 펼친 순간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다이어리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아버지가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어 내려간 건 본인의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3월 12일 우리 딸 첫 모의고사 본 날. 긴장했을 텐데 기운 내라고 문자 보냄. 10월 24일 면접 보러 서울 간 날. 구두가 발 아프진 않을지 걱정됨. 아버지는 제가 실패했다고 자책하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제 발걸음 하나하나를 응원하며 자신의 일기장 속에 저를 주인공으로 살고 계셨던 겁니다. 다이어리 맨 마지막 장에는 현금 몇 장과 함께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걷는 길이 조금 느려도 괜찮다. 아빠는 내가 한 번도 실패했다고 생각한 적 없어. 너는 이미 아빠의 가장 큰 자랑이니까. 남들과 비교하며 제 자신을 미워했던 시간들이 아버지의 그 투박한 글씨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응원하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힘든 시절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가족이나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나요?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